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이번 영상 촬영에 앞서서 본문을 먼저 읽어봤거든요.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영상 찍으려면 본문을 읽어봐야지.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말은 본문 딱 첫 페이지만 있는데 끝까지 그냥 단숨에 읽게 되더라고요. 재밌어요. 가끔 이제 유튜브에서 그 여행 유튜버들 영상을 가끔 보는데 보다 보면은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네덜란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인 것 같고, 글을 읽고 있자니 당장이라도 저도 유럽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면서 그런 느낌 받지 않으셨나요? 아, 요즘 친구들 그런 표현을 빌리자면, 여행 마렵다? 너무 저열한 단어인가?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원래 여행이라는 게 갔다 오고 나서는 좀 학을 떼죠. 힘드니까. 그죠? 그리고 여행의 끝무렵.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면 여행에 가기 전. 그죠? 여행을 막 준비할 때 이때가 가장 행복하고 재밌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장차 유럽, 네덜란드 여행을 갈 거예요. 갈 건데 미리 이제 이런 글을 읽으면서 지금 준비 중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글을 읽을 때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정신승리, 정신위안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행이죠. 그죠? 네덜란드로의 여행, 트립. 어떤 역사책 좀 읽다 보니까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지금 굉장히 뭐 이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작을 거예요. 근데 원래 이렇게 여러 시, 자치정부, 자치주, 자치시 이런 쪼개져 있었던 나라들이 하나로 지금 합쳐져서 이렇게 복수형처럼 보인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네덜란드 전체는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지금은 하나의 나라니까 그냥 상식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before라는 단어가 전치사로 쓰일 때가 있죠. 딱 지금 이런 케이스. 접속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뒤에 주어 동사 나올 때도 있는데 이렇게 before가 전치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덜란드로의 나의 여행 전만 하더라도 all, I, knew. 다시 말하면 여기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까 all이 선행사로서 문장 전체의 주어란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나라에 대해서, 여기서 오브는 뭐뭐에 대해서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이 all이란 단어가 복수 명사를 이끌고 다닐 땐 당연히 복수 취급을 하겠지만, 그리고 복수 명사를 이렇게 대신 받을 때는 복수 취급하겠지만, 그냥 전부, 뭉뚱그려서 전부일 때는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were이 아니라 was입니다. 대절이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전부는 대절이었다. 보세요.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이수로 받았잖아요. 단수 취급. 그죠? be famous for 무엇 때문에 유명하다. 네덜란드 하면은 그 파트라슈? 그죠? 풍차. 그 다음에 튤립. 이런 것으로 유명하다는 것 뿐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친구가 이 필자가 네덜란드 가가지고 자전거 여행을 했나 보네. From place to place. 여기저기 사이클 자전거 여행을 했다는 얘기죠. 자전거 여행을 할 때 나는 경험했다. 많은 것들을. 이제 이런 게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죠. 생략할 수 있다고요. 그죠? 뒤에 주어 동사, 이 동사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여기 앞으로 나갔으니까. 그죠? 내가 기대하지 않았었던, 예상하지 않았었던 것들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기대치 않았던 놀라웠던 것들
그것들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쭉 아래에서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share A with B. 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대목입니다. 소위 말하는 had PP. 요 과거 사건보다 먼저 사건이기 때문에 뭐 대과거라고도 하는데 과거 완료, 그죠? had PP를 써야 된다라는 거. 야, 안네 프랑크의 일기 다 아시죠? 홀로코스트. 안네 프랑크 하우스와 The Prinsengracht in Amsterdam. 자, 나의 첫 번째 스탑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여행지 스탑 멈춰 선 곳은 바로 The 안네 프랑크 하우스였다. 거기가 어떤 곳이냐? One of the old buildings lined up along the Prinsengracht, a canal in Amsterdam. 얘를 설명하는 게 여기 뒤에 나와 있고, 얘를 설명하는 게 뒤에 나와 있고, 그죠?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고 나서 주로 이제 고유명사 같은 거 때려주고 쉼표 써주고 설명, 이제 이런 걸 동격이라 그러죠. 암스테르담에 있는 커넬 수로 중에 하나인 프린젠그라우츠가 있는데 이게 수로란 말이야, 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뭔가 길 같은 걸 따라 할 때는 along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뭔가가 쭉 배열되어 있다, 줄 세워져 있다 그럴 때 line up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연히 줄 세워진이니까 과거 분사겠죠. 그러한 옛 건물들 중에 하나. 다시 말하면 이게 수로가 있고 건물 막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그 중에 딱 하나가 안네 프랑크 하우스였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 since는 뭐뭐 이래로의 뜻일까요? 뭐뭐이기 때문에 이유의 접속사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 이유,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as랑 유사한. 그 건물은 내가 머물고 있었던 호텔과 가까웠었기 때문에, 그죠? I decided to rent a bike. 나는 자전거 한 대를 빌려서 to go there. 거기 가보기로 결정했다. decide 투부정사. 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요 대목이죠.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근 시험에 내죠. 이거 안 내는 학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꼭 답이 아니더라도 이 대목을 꼭 학교에서 물어볼 겁니다. stay at, 어디에 머무르다. 목적어가 어디가 있어요? the hotel. 다시 말하면 여기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위치나 대시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대목을 갖다가 요렇게 바꿨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the hotel at which I was staying. 그런데 요때 at which를 갖다가 한 단어로 관계부사 where로 바꿀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where가 나오면 여기 뒤에 at이 없죠. 그죠? 뒤에가 이제 소위 말하는 완전한 절. 그런데 관계대명사 다음은 뭔가 빠졌죠.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챙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decide 다음엔 투부정사였는데 enjoy 다음에는 ing가 온다는 거죠. 이런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나는 그 수로를 따라서 자전거 타는 것이 재밌었다. 안네 프랑크 하우스는 자, 한 번만 따라 읽어주세요. one of 더 최상급 복수명사. 네덜란드에서 사람들에 의해 가장 많이 방문되는 박물관들 중에 하나이다. 방문되는 거니까 과거 분사로서 뮤지엄을 꾸며줘야겠죠. 하우즈란 단어가 명사일 땐 집이지만 동사일 때는 뭔가를 이렇게 소장하다, 수용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안네 프랑크 하우스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을 이렇게 딱 그 안에 소장하고 있었다? 비밀, 숨는 은폐 장소. 바로 안네 프랑크의 은폐 장소를 하우즈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하이딩은 동명사, 즉 명사고
플레이스도 명사고 이런 건 이제 합성 명사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요런 거 있잖아요. 그죠? A sleeping bag. 침낭. 잠자고 있는 아기.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슬리핑은 현재 분사죠. 이 maybe를 꾸며주는. 능동관계이기 때문에 ing 썼다. 근데 위에 거는 잠자고 있는 가방 이상하잖아요. 잠자기 위한 용도의 가방. 그러니까 명사라는 얘기죠. 합성명사. 하이딩 플레이스도 마찬가지겠죠. 플레이스가 숨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하이딩 명사, 플레이스 명사. 이거를 이제 하나의 명사로 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쉘터 같은 개념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피난처 이런 거. 오케이?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old bookcase. 서랍 책장? 그죠? 책장이 하나 있었어요. 2층에. 뭔가 층일 때는 on을 많이 쓰고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bookcase를 받는 대명사이시겠죠? 한 번만 따라 읽어주세요. look 형용사. 형용사하게 보이다. 그 책장은 그냥 평범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 책장 뒤에 있었다. 비밀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관계부사 where 그리고 and her family hid. hide의 과거형이죠. For over 2 years during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 중에 2년이 넘는, 여기서 over는 숫자 앞이 있으니까 more than 같은 개념이겠죠. 2년여 동안 숨어 있었던 그런 비밀 공간이 있었다. 자, 시험에 나옵니다. 이 문장 외우세요. 장소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있으니까 뭐가 일어났다? 도치. 주어가 굉장히 새로 소개되는 주어가 길기 때문에 이런 도치 구문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비밀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관계부사 where 있고 이 where절이 이 장소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이 where를 갖다가 이렇게 in which로 바꿀 수가 있겠죠. 관계부사 다음은 완전. 이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 어디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은 완전. 얘네가 숨어 있었다. 그래서 hide는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뭔가를 숨기다라는 타동사가 아니라 숨다라는. 마찬가지로 요 in이요. 여기 만약에 뒤에 있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 자리, where 자리에 위치만 들어가 있어줘야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계단이 가파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다락방 같은 데에다가 지붕 밑에다가 뭐 이렇게 뭔가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공간,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복도 같은 건 되게 좁아야만 했겠죠. 이 steep이란 형용사와 narrow란 형용사의 반대말들을 좀 염두에 두고 어휘 문제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파른 계단과 좁은 통로는 나에게 더 좋은 이해를 주었습니다. 오브 이하에 대해서 더 좋은 이해를 주었다는 얘기는 계단이 가파르고 통로가 좁은 걸 보니 내가 이런 거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영어는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 주어 자리에 이렇게 사물이 오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야. 물주구문이라 그러죠. 이런 것이 나로 하여금 더 잘 이해하게 만들었다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도대체 뭐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오브 이하. 이 오브란 전사 다음에 지금 뭐가 온 거예요? 관계
의문사 what으로 시작하는 what절 전체가 명사절이란 말이야. 그래서 of 다음에 이런 게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따라해 보세요. must have pp. 과거의 강한 추측.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 끊어야겠죠? 왜? 전치사 like, 전치사 for니까. for 앞에서 끊고 저 like란 전치사는 요 의문사 what과 함께 쓰여서 어떻게 해석이 된다? 무엇 무엇 같다. 무엇 무엇 같다라는 얘기는 어떠하다라는 거죠. 아,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어려웠음에 틀림없다. 그죠? 삶이 어땠었을까? 삶이 어땠었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삶이 어떠했었음에 틀림없다. 삶이 어려웠을 거란 얘기죠. 그들에게, 이 그들이란 건 누구죠? 안내와 그녀의 가족을 가리키는 거고, back then,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back then, 그 당시에. 과거니까 must be가 아니라 must have pp.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나오면 과거거든요. must be 하면 안 됩니다. must have been. should have been 하면 안 됩니다. must have been. should는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라는 당위니까 이건 아니죠. 추측이니까 must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what life를 갖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삶이 얼마나 어려웠었음에 틀림없을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걸 갖다가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한 번만 따라 읽어주세요. after ing 뭐뭐한 이후에 after가 또 아까 before처럼 전치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니 접속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치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안네 프랑크 하우스를 방문한 다음에 나는 어떤 교통수단을 탈 때 take라는 동사 많이 쓰죠. take a taxi, take a bus. 크루즈도 마찬가지죠. 그 수로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크루즈를 탔습니다. 그 수로, 강물 위니까 on을 썼죠. The canal houses I saw along the way. 그 수로를 따라 가면서 내가 보았었던 그 집들, 그 수로 양옆에 집들이 있었겠죠? 여기 지금 보세요. 목적격 생략. 근데 내가 보았던 거보다 얘네가 지어졌던 사건이 더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 또 과거 완료 썼네요. 근데 거기다가 집들이 지어진 거니까 수동태. BPP. 그러니까 이게 결합이 되니까 had been PP. 과거 완료 수동태. 요런 시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mostly 주로 언제 지어진 것이다? 네덜란드의 황금기, 네덜란드의 전성기 중에 지어졌다. 이때가 그 18세기였나? 왜 한참 왜 영국하고 맞짱 떴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막 렘브란트 막 얘네가 그 중개 무역으로 되게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요. 그리고 이 네덜란드의 형용사가 더치입니다, 여러분. 독일 아니에요. 더치입니다. 이거 형용사고요. 그 당시에 지어졌는데 그 황금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기에 지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이 위치가 받고 있는 거네.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절정기에 황금기에 지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준다. 여기서 대문 누구야? 그 더 커넬 하우지스를 받는 거겠죠? 그 집들에게 엄청난 역사적인 가치를 준다는 거죠. 왜 예를 들면은 왜 우리도 똑같은 도자기인데 뭐 예를 들면은 삼국시대에 지어진 어떤 그런 도자기보다 엉성한 도자기보다 고려시대의 뭐 상감청자 이런 것들이
그게 한참 무르익었을 때 만들어진 도자기가 더 가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물론 역사적인 뭐 의미는 사료로서의 가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제 이렇게 또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예술품으로서의 가치가 좀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거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간목이고 이게 간목이고 이게 직목이 되겠죠. 그 다음 동명사 주어네요. Taking the cruise. 크루즈를 탄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 뭐 할 수 있는? To see the city from different angles.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걸어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도시의 면모를 볼 수가 있었겠죠. 다양한 각도들. 그래서 앵글이라는 거는 관점. 이런 의미로 쓰였겠죠.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 다음 네덜란드의 기후가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The gentle touch of the wind. 아마 이 바람이 아마 산뜰 바람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폭풍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바람의 부드러운 터치가. 보세요. 영어는 이런 식으로 사물이 막 주어인 경우가 많아요. 만들었다. 그 경험. 그 여행 경험을 유쾌하게 만들어 주었다. make 목적어 형용사. 이 자리에 부사 쓰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더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다.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even. 그죠? much, far, still, a lot. 이 자리에 very를 쓰면 안 된다. 학교에서 다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자, 이제 암스테르담에 또 유명한 명소, 관광 명소가 반고 박물관이 있네. 나도 한번 가고 싶네. is home to. 누구누구에게 고향이다.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은 이거의 고향이다. 암스테르담에 가면 이것이 있다는 얘기죠. 많은 박물관이 있어요. 하지만 반고 박물관이야말로 내가 정말로 방문하고 싶어 환장했던 그런 박물관이었습니다. Be excited to 부정사. 뭐뭐 하고 싶다. 그죠? 매우 뭐뭐 하고 싶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exciting이 아니라 excited. 비짓의 목적어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어. 따라서 여기 뭐 생략?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 여기서 원은 대명사 원. 뮤지엄을 갖는 거죠. 그 박물관에 있어서 가장 흥미 있었던 파트는 흥미를 주는 거니까 interested가 아니라 interesting. 이런 분사 같은 것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될 거예요. 방식이었다. 어떤 방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고 있네요. 원래 선행사가 way일 때는 관계부사 how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왜 reason이 나오면 why를 쓰고 장소가 나오면 where를 쓰고 시간이 나오면 when을 쓰는 것처럼. 그런데 way랑 how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 그래서 how를 빼뜨린 겁니다. 알겠죠? how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전시물들이 그러니까 반고 작품들이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반고의 인생을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설치된 어떤 텍스트 같은 것들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도 있을 테고 그 전시물들이 배열되어 있었다는 거죠. 수동태. 어떻게 배열되어 있었다? 보여주도록. 뭘 보여주도록? how절을 갖다가 보여주도록. 이 how라는 의문사절이 show의 목적어인 겁니다. 그 화가 예술가의 스타일이 시간에 걸쳐 over time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변했느냐니까 여기 what이라든지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how를 써야겠죠. 그 다음 배열된 거보다 그 스타일이 변한 게 먼저 사건이니까 또 과거 완료 썼네요. had pp. 아 시대순으로 크로놀로지컬
연대기적인 방식으로 1880년에는 그런 그림이 이랬었고 1885년, 1890년 이런 식으로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대기적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시물이 배열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arrange란 동사 알아두세요. 그 박물관은 보여주었습니다. many of 복수명사. 빈센트 반 고흐의 가장 널리 알려진 얘네가 알려진 거니까 과거 분사 작품들 중에 다수 many of 복수명사. 만약에 셀 수 없는 명사일 경우에는 much of인데 여기서 many of 당연하겠죠? 무엇을 포함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들. 침실 이거 아시죠? 제목만 들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침대가 이렇게 왜 대각선으로 이렇게 눕혀져 있고 의자 달랑 하나 두 개 있고 그죠? 해바라기. 해바라기 하나하나가 다 사람 얼굴 같잖아요. 그 다음에 밀밭인데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밀밭. 그 까마귀가 막 좀 슬퍼. 까마귀 나는 것도 슬퍼. 왠지. 좀 약간 좀 청승맞고. 자, 이 침실이라는 작품 속의 밝은 색깔들, 그 노란색, 진한 노란색 연상이 됩니다. convey라는 동사 꼭 알아두세요. 전달하다. A sense of relaxation. 어떤 편안한 느낌. 휴식의 느낌. 그 다음 노란색도 그냥 하나의 노란색이 아니라 다양한 색조, 음영. 어떤 건 진하고 어떤 거는 약간 연하고 어떤 거는 밝고 어떤 거는 약간 칙칙하고 쉐이드, 음영. 그죠? 이 sunflowers의 다양한 어떤 그 노란색의 어떤 음영들, 색조들은 이게 진짜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 아주 그냥 놀라울 따름이다. amazed가 아니라 얘가 놀라움을 주는 거니까 amazing. 그 다음 filled with crows. 이 작품에서는 대조가 있어요. 대조. 이 contrast라는 명사 반드시 알아두세요. 낮과 밤의 대조, 남자와 여자의 대조 이런 거 있잖아요. between A and B가 되게 잘 나옵니다. 밝은 노란 밀밭과 시원한 청량한 블루 스카이 푸른 하늘 사이의 대조가 아주 놀랍죠. 인상적이죠. 스트라이킹, 스트라이크 때린다. 스트라이킹. 내가 어떤 것에 인상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 분사 struck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스트라이킹 ing 써야 돼요. 그리고 이때 스트라이킹은 약간 이런 뉘앙스 인상적이다. 탁 눈에 띈다. prominent, outstanding, remarkable.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개별 작품들에 대한 얘기는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전체적으로 소감을 얘기하나 봅니다. 그래서 overall이라는 전체적으로라는 연결사를 쓴 거예요. in person이라는 거는 내가 직접 몸으로 가서라는 의미예요. 몸소, 직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겠죠. 그 예술 작품들을 보았다라는 것. 우리가 유튜브로도 볼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을 해도 볼 수도 있고 미술책을 봐도 되지만 직접 보는 게 다르잖아요. 동명사 주어는 단수, 굉장히 강력한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박물관은 그림들만 있었냐? 아니죠. 또한 전시했어요. 편지들. 반 고흐가 자신의 동생 테오에게 썼었던 편지들을 또 전시하고 있었다. 여러분, 요거 생략 가능? 로우트의 목적어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되실 거 아닙니까? 자, 글의 흐름 잘 봐두세요.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문장의 위치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분사구문. 여러분 편지 한번 읽어봤나요? 반 고흐는 글도 정말 잘 써요. 그리고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예술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어요. 나는 알게 되었다. How much? 얼마나 많이 그 예술가가 자신의 동생 테오를 갖다가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How much? After I bought a few postcards with Van Gogh's art on them.
보세요. 애프터가 접속사로 쓰였잖아. 뒤에 주어 동사 나왔죠.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없애고 ing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a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a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a few가 와줘야겠죠. 방고의 그림이 있는 몇 장의 우편 엽서를 산 다음에, 근데 그 반고 미술이 어디 위에 있었어요? 그 우편 엽서들 위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온댐입니다. 나는 천천히 다시 자전거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다. On my way back. 돌아오던 길에, 자, 형광펜 10,000개 학교 시험 문제 냅니다.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그 유명한 cannot help ing.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help는 돕다 이 뜻이 아니라 어찌하다, 피하다 이 뜻이에요. 어쨌거나 help 다음엔 ing. 근데 황당하게도 뒤에 but이 나오면 동사 원형. 이때 help는 또 생략 가능. cannot but 동사 원형. 그 다음에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투부정사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얘기는 투부정사 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시제를 갖다가 여기를 갖다가 could, had로 바꿔야 되겠죠. 과거 시제 얘기니까. 그죠? choice 대신에 옵션이라든지 alternative라는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알려준 학교도 있겠죠. 아, 나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 도시가 뭐더라? 암스테르담. 아름답고 평온하고 scenic, 풍경 좋은. 그러니까 scene이란 단어의 형용사이죠. 그런 전망들을 그냥 탄성, admire,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뭐하고 있는 사람들? 릴렉스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릴렉스란 말은 약간 레스트의 의미인 것 같아요. 쉬고 있는, 그죠? 즐기고 있는 사람들, ing가 전부 다 people 꾸며주고 있습니다. 능동관계이기 때문에 전부 다 ing란 얘기예요. 풀밭에서 쉬고 있는, 그러면서 햇빛을 만끽하고 있는 사람들을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아, 우리나라도 지방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도시, 특히 대도시, 서울 얼마나 삭막하고 바쁩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 동네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은 되게 여유롭고 막 이런가 보네요. 아, 나도 다음 생에는 핀란드나 네덜란드에서 한번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잔 제스칸? 어떻게 읽던데 이거? 잔 제스칸? 뭐 이렇게 읽던데. 잔 제스칸스? 아무튼 그 지역에 있는 풍차들, 그 다음에 볼렌담이란 동네가 있나 보네요. 아, 축구할 때 보면 무슨 아약스 뭐 이러던데, 우리 옛날 박지성 뭐 이런 이영표 이런 선수들이 막 그 네덜란드 축구 리그에서 뛰지 않았었나요? 거기서의 해산물. 나 강추 엄청 나 추천해. recommend란 단어 다음에 접속사 대시 나오고 주어 나오고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 이런 것도 잘 쓰지만 이렇게 동명사도 잘 온다는 거 알아두세요. 투부정사 아닙니다. 난 여러분에게 The Janses Cans 여기와 볼렌담을 방문할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바쁜 도시, 붐비는 도시, 약간 암스테르담도 상대적으로는 되게 붐비는 도시인가 보네. 거기 바깥으로 나와서 전통적인 네덜란드의 문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기 강추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추천할 만한 동네가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이 가장 뭐 경주 뭐 이게 가장 대표적일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데 말고 좀 안 가본데 경상북도인가요? 안동? 하회마을? 담양? 해남 딱눈마을? 설악산? 아 강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아니면 너는 한국 안 가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약간 요런 동네인가 보네. 네덜란드로의 여행은 완전하지 못할 거야. 네가 풍차를 방문하지 않는다면, 풍차에 대한 방문이 없다면, 그 유명한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가정법 과거네. 네가 이렇다라고 하면 가정해 본다면 완전하지 않을 거야. 그죠? 저는 글을 되게 많이 읽었지만 버퍼를 갖다가 실제 그래서 본 게 한 5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꼭 학교 선생님들은 꼭 설명해 주더라고. If it were not for without 대신에 뒤에는 이제 abis 이게 나오는 거겠죠. 가정법 과거. 만약 if가 생략된다면 werein not for 도치가 돼야겠죠. 그죠? 다행히도 you can get to the Jansekskans. 몰라겠어요. 어떻게 읽는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여기에 갈 수 있어요. 거기가 어떤 곳인데 역시나 그 장소도 단수 취급하네요. 이제 famous for 유명하다. 단수 취급하네요. 풍차들로. 야, 암스테르담에서 기차로 바이 부정간사 없습니다. 바이 교통수단 딱 17분만 가면 돼. 어우, 엄청 가깝네. 수도에서. 그 다음 이 the moment라는 명사가 일종의 접속사 역할을 한다. 뭐뭐 하자마자. the instant. 간혹 강조하려고 앞에다가 명사 앞에다가 very를 쓰는 경우도 있죠. as soon as. 이건 전부 다 접속사예요. 지금 쓴 것들은. 뒤에 I saw the village가 나오겠죠. 근데 전치사 on 혹은 전치사 upon 하고 ing, upon seeing 이렇게 해도 뭐뭐 하자마자 뜻이 있습니다. 그 동네를 그 마을을 보자마자 그 마을의 아름다움이 내 숨을 앗아갔다. 숨을 못 쉴 정도로 아주 압도적이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아름다워서 여러 풍차들이 were spinning 회전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바위는 뭐뭐에 의해가 아니라 뭐뭐 옆에서겠죠. 강 바로 옆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강 옆에 곧 나는 느꼈다. 원래 feel 다음에 as if 같은 접속사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like 같은 전치사 쓰고 나서 주어 동사 많이 씁니다. feel like 주어 동사 뭐뭐와 같은 기분이다. 내가 take 하는 거예요. 내가 take 된 거예요. 내가 take 되는 거니까 수동태를 써야겠죠. 내가 과거의 어느 지점으로 데려가진 그런 기분이었다. 이런 얘기죠. 내가 마치 과거 속에 있는 기분이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내가 지금 저기 15세기, 16세기 너무나 고즈넉한 과거에 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다는 얘기죠. 나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작동 중인, 그러니까 멈춰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풍차들 중 하나, one of 복수명사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뭔가를 그냥 봤으면 애를 썼겠지만 들여다본 거니까 into를 쓴 거고 그것은 견과류, 너트들을 갈고 그라인드 갈아서 무엇으로 만들고 있었다?
거기서 기름을 이제 짜내고 있었나 보죠. 자, 한 번만 따라 읽어주세요. grind A into B.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방앗간인 거지. 무얼 갖고서 그 풍차에 커다란 돌 바퀴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맷돌 같은 거겠죠. 맷돌. 그거 갖고서 기름으로 바꾸고 있었단 얘기죠. 그리고 그 풍차 가까이에서 나는 치즈를 만드는 팜, 농장과 클러그를 만드는 공장을 발견했다. 클러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교과서에는 아마 사진이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진이 없어서 구글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나무로 된 신발이죠? 딸그닥딸그닥? 남학신? 근데 어째 크록스하고 생겨먹은 게 되게 유사한데 약간 클러그? 크록스? 그거 내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크록스가 여기서 약간 착안을 해가지고 그 신발을 만든 게 아닐까. 자, 내가 놀라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놀라게 된 거죠. 나는 그 다양성, 네덜란드 치즈의 다양성에 놀랐어요. 그리고 사실 좀 확신이 안 들었어요. 자,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비동사에 걸리는 surprised라는 첫 번째 형용사가 있었고 여기 지금 unsure가 갑자기 나온 거는 두 번째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was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형용사 앞에 지금 a little이라는 부사가 꾸며주고 있는 거야. a little은 조금이니까. 조금 확신이 안 들었다. 확신 들지 않았어요. unsure입니다. 사실은 actually 사실은 조금 불안했어요. 뭐에 대해서? tasting them at first. 그것들을 맛보는 거에 대해서. 복수니까 지금 대무로 받았네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they were mostly new to me. 그것들은 주로 대체로 나에게는 새로운 어떤 음식이었기 때문에 좀 입에 넣기가 좀 처음에 껄끄러웠다는 얘기야. However, 당연히 요 연결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맛을 보았고 맛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네. 내가 그것들을 한번 시험 삼아 먹어보았을 때 try란 단어 아시죠? 음식 나오면 시험 삼아 먹어보다. 그놈들은 turn out 부정사. 뭐뭐임이 밝혀지다. 놀라울 정도로 아우 맛있네. 만족감을 준다라는 것이 밝혀졌다. 여기 ing. 내가 만족한 거면은 satisfied인데 지금 주어가 the이잖아요. 그 다음 try란 단어 다음에 음식이 바로 나오면 먹어보는 거지만 옷이라든지 뭐 신발 같은 게 나오면 착용에 on을 씁니다. try on. 시험 삼아 입어보는 거죠. 신어보는 거죠. put on 아시죠? put 대신에 try 쓴 것 뿐이에요. 몇 짝의 클러그를 한번 신어봤다. 어떤 거는 뭐 꽃무늬가 그려져 있는 그런 클러그, 어떤 거는 그냥 민무늬, 어떤 거 큰 거, 작은 거 좀 신어봤겠죠. 그리고는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것들이 꽤 편안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근데 그것이 편안하다라는 것은 나는 미처 예상치, 기대하지 못했다는 거야. 좀 발 아플 것 같은데, 쓸릴 것 같은데, 물집 잡힐 것 같은데, 역시나 헤드 PP. 편안함을 느꼈다는 거. 요거는 내가 전에 기대하지 않았던 거니까 요 사건보다 먼저 사건이니까 헤드 PP 써야겠죠. 그 다음에 요 expected의 목적어는 위치예요. 이 위치의 내용은 앞에 나와 있는 편하다라는 거, 그거를 받는, 내용을 받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블렌담은 예쁜, 여기서 프리티는 예쁜이에요. 어촌 마을. 낚시하고 있는 마을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성명사입니다. 어촌 마을이었다. 무얼 가지고 있는 아주 깔끔한 줄, 한 줄, 두 줄, 세 줄, 그런 벽돌집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오렌지 지붕을 가진.
이 with라는 전치사가 참 쓰임새가 많아. 뭐뭐를 가지, 뭐뭐와 함께. 항구는 항구 이제 여기가 만약에 그러니까 집들이 요렇게 뭐 있었겠죠. 집들이 깔끔하게 중구난방 있지 않았겠지. 그죠? 집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깔끔하게. 그 다음에 그 항구에는 보트 출항에 있는 배, 지금 정박해 있는 배, 이런 게 지금 점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드문드문 있었다. be dotted with. 낫이라는 게 점이니까. 나는 또 자전거 빌렸네. 이 친구는 아주 렌트카 안 이용하고 자전거를 빌리네요. 이 볼렌담이란 동네를 탐험했다. 그리고 어떤 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볼렌담에선 말이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볼렌담에서는 볼렌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처럼 해야 된다. 해라. 그러니 해산물 먹어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해산물 먹으니까 너도 해산물 먹으라는 얘기죠. 식당에서 나는 네덜란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키벨링을 주문했다. 이거 뭐 생선튀김 뭐 우리나라에 많은데 뭐 찌개다시로, 횟집에 가면 찌개다시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 튀겨진 피쉬 스낵은 튀겨진 거니까 과거분사 핫이라는 게 매웠다는 얘기인가? fresh 신선했고, 여기 형용사 형용사 아니네. 여기 형용사, 얘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구나. 완전 존맛탱, 그죠? 딜리셔스였습니다. 뭐 한번 가면 먹어줘야겠다, 그죠? 얘들은 다 담에 걸리나. 왜 다 담이야? 농담입니다. 로테르담에 있는 큐브 하우지스. 여러분 이거 사진 보니까 아주 집들이 좀 이상하던데, 막 자빠질 것 같던데, 그죠? 큐브 정육면체 집들. 자, 애프터가 있어요. 원래 주어는 로테르담. 그것이 완전히 파괴가 된 이후에 2차 대전 중에. 근데 이렇게 동명사 처리할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어쨌거나 동명사 처리하더라도 destroying이 아니라 being destroyed, 수동이 돼야 돼. 왜냐하면 이 로테르담이 파괴한 게 아니라 파괴당한 거니까.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됐든 동명사가 됐든 태도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 과거분사 앞이니까 부사가 와줘야겠죠? 2차 대전 중에 완전히 파괴된 뒤에 로테르담은 복구를 합니까? 복구가 됩니까? 복구된 거니까 또 수동태가 돼야겠죠. 복구가 되었다. 그 결과 인투가 와야겠죠?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되었다. 이번에 집을 새로 지을 때는 좀 평범함을 거부합시다, 이랬나 보지 누가. 기존에 만약에 평범한 집들만 있었을 거 아니야. 그 파괴되기 전에는. 이제 새로 지을 수 있으니까. 최근에 뭐 아니에요. 자, 다른 얘기 하려다가 좀 소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넘어갑니다. experiment라는 단어의 형용사 experimental. 그 다음에 artistic은 예술적인이라는 형용사죠. artificial이라는 형용사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는 인공적인, 인위적인 이런 뜻이에요. 실험적인 건축물, artistic 건축물. 여기서 construction이란 말은 건설보다는 건축물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s가 붙은 걸로 봤을 때. 이용되었다. 뭐 하는데? 그 도시의 외관, 그 도시의 모습, 이것을 개선하는 데 이용되었다. 지겹다. 학교에서 또 이것도 또 시험 문제 내겠네. be used 투부정사, 뭐뭐 하는데 이용되다. use 목적어 투부정사의 수동태. 과거의 습관,
과거의 상태를 의미하는 조동사 유스터랑 헷갈리지 말아라. 그 다음 be used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주어는 이거 하는데 익숙하다. 얘랑 헷갈리지 말아라. 이런 애들 쓰면 안 된다. be used 투부정사. 로테르담의 큐브 하우지스는 among 어디 어디 중에 있다. 어디 어디에 속한다. 가장 혁신적인 건물들 그 나라에 그 밝은 노란색 집들은 무언가였다. I had been looking forward to seeing. 내가 보는 것을 고대했었던 그런 무언가였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부터 먼저 보고 싶었었나 보네. C의 목적 없죠. 이 관계대명사 목적격 that 생략. 그 다음 내가 지금 보던 사건보다 내가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 계속 그 전부터 고대하고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과거 완료인데 그 보는 그 순간까지도 보기를 고대했기 때문에 과거 완료 진행을 쓴 거고요. 자, 한 번만 따라 읽어주세요. Look forward to ing. 이 to가 전치사 to기 때문에 뒤에 ing가 와줘야 된다. to see 하면 안 된다. Look forward to ing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그 노란색 집들은 내가 예상했었던 것만큼 기대했었던 것만큼 판타스틱했다. 여기도 과거 완료 쓴 이유 아시겠죠? 자, 이런 큐브 하우지스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원어브 복수명사 당연히 단수 바로 대절이다. 그 큐브들이 형광펜, 틸트, 경사면, 동사일 때는 기울이다.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슬랜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슬로프 되어 있다는 거예요. 45도만큼. 여기서 바이는 만큼. 오늘 바이의 뜻 되게 많이 나오네요. 뭐뭐에 의해도 있었고, 뭐뭐 옆도 있었고, 뭐뭐만큼도 있었고. 그러니까 45도만큼이니까 집이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되어 있더라니까. 지붕도 막 요렇게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고 황당하더라고요. 나는 쇼 큐브 뮤지엄 약간 좀 이렇게 직접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약간 분양사무소처럼 전시해 놓은 그런 뮤지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를 방문해서 느낌 좀 받아갔죠. 그죠? 필만 좀 얻었죠. 맛만 보았죠. 또 나왔네. 이야, 아까 제일 첫 단락에 있었던 그 라이크가 또 나왔네. 그죠? 그런 집에서 사는 것이, 그런 집에서의 삶이 어떠한지, like what, 무엇 같은지, what like, 무엇 같은지, 어떠한지, 이런 느낌을 얻었습니다. like 빼먹지 마세요. like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 자리에 하우스면 안 돼요. 왔어야 됩니다. like하고 what을 한 단어로 바꾸면 how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what, like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외워두세요. 바깥에서 봤을 땐 아니 look 다음에 형용사라면서요 선생님. 여기 부사가 왜 옵니까? 끝까지 읽어야죠. twisted 과거 분사는 일종의 형용사죠. 그것이 완전히 트위스트 비틀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트는 게 아니라 비틀어진 거니까 과거 분사가 왔죠. 하지만 일단 안에 들어가면 원스란 접속사가 일단 뭐뭐 하면 그것은 꽤 편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상과 다르게니까 놀랍게도 부사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네요. For the last few days after trip 여행 이후 마지막 며칠 동안 I haven't been able to get the charming sights of the Netherlands out of my mind. get이란 동사가 있고 중간에 목적어가 있고 out of my mind가 있네요. B로부터 B 바깥으로 A를
떼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야? 나는 내 마음으로부터 그 네덜란드의 그 매력적인 어떤 광경들, 추억들을 갖다가 빼낼 수가 없었다란 얘기는 계속 내 마음에 이런 장면들이 살아남아 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쓰고 있네요. charming, charmed가 아니라. 만약 여러분도 플랜투브 장사, ing 아닙니다. 그 네덜란드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정말 고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블로그에 올린 포스트가 도움이 되기를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를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죠. find 목적 형용사 부사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러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럼 제 블로그가 되게 도움이 됐나요? 그럼 제 블로그에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글이 좋으셨다면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블로그 이 글. 요즘엔 기사 쓰면은 후원하는 것도 있더만. 제 영상도 후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후원금이 많이 쌓이면 그거 가지고 여행 경비에 보태 쓰겠습니다.